잠깐만요. 모니터링 저 글자가 안 보이네요. 이거 돌리는 거 모니터링. 글자가 안 보인다고요? 아니 그 돌리는 그 색깔이 안 보여요. 여기 색깔이 좀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더 세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걸로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거라 가지고. 네.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돌아가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보잖아요. 지금 그걸 안 돌아가니까. 아버님 이게 지금 안 보이세요? 빨간 거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잘 보이는데 네. 지금 아까 하는 데는 안 보이더라고. 네, 보이게끔 천천히 돌릴게요. 네. 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신호를 보낸 거예요. 나한테 혈당을 달라. 그러면 적절하게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에 손잡이가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손잡이를 열 때 열쇠로 잠겨져 있는 손잡이는 거기에 잘 맞는 열쇠를 끼워야지 열리죠. 아무 열쇠나 끼운다고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자, 인슐린이라는 이 열쇠가 췌장이 아픈 경우에는 열쇠를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여기에 꼭 맞는 열쇠를 못 만들고 불량 열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그러면 혈관에 있는 당들이 세포로 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옮겨가지를 못해서 세포는 움직이려고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혈당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걸리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처럼 70세 이상이 되면은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당뇨병에 걸리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0대 되면 70세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되면 당뇨병에 걸려. 10명 중에 3명 그냥 그것도 하는 거지. 10명 중에 3명이 걸리더라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당뇨병도 교육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는 것처럼 10손가락을 한번 펴볼까요? 자, 이제 제가 읽으면은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 거 이제 하나씩 접어서 내가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부모, 형제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하나 접어주세요. 나이가 45세 이상이다. 자, 요건 하나씩 다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름진 음식 등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한다. 네. 평소에 과식을 하는 식습관이 있다. 음주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나는 통통한 편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혈압이 높다. 흡연한다. 어머니, 가운데 있는 어머니 몇 개 해당되세요? 네. 2개? 2개밖에 해당 안 되세요. 우리 사무장님 몇 개 해당되세요? 3개. 어머님은? 여기 다 해당이 안 되시고 나이만 45세 이상 거기 하나. 여기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세요.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3개 이상 4개, 5개 많이 나오는 분들은 10개, 여기가 지금 10개 항목인데 10개가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있는 이 열무당은 바로 당뇨병의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색깔이 조금 다르게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나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부모, 형제가 당뇨병이면 내가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이인데 나이가 들수록 금방 배웠듯이 70세 이상이 되면 10명 중에 3명이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유병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머지 8가지는 식습관, 생활습관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고 움직이면은 당뇨병을 충분히 예방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3다도잖아요. 세 가지가 많아서. 자, 그러면 지금 당뇨병을 증상을 이제 알아볼 텐데요. 당뇨병도 별명이 있어요. 3다 증상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세 가지가 많아서 3다 증상인데요. 이제 하나씩 배울 거예요. 첫 번째로 다음,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신다는 뜻이죠. 다뇨, 소변을 많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식이에요. 많이 먹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이 다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문을 열고 인슐린이 고장난 열쇠를 만들기 때문에 문을 열고 세포 내로 못 들어가서 세포가 항상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증상이에요. 세포가 에너지를 먹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아, 내가 먹은 밥이 부족하구나. 항상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밥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은 굉장히 또 똑똑해요. 그래서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질들은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몸 안에 혈병들이 안 쓰이고 계속 돌고만 있는 거예요. 세포 내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혈액 내에서는 당이 높아지고 우리 몸은 아, 너는 이제 쓰이지 않는 물질이니 몸 밖으로 나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당이 나갈 때 당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 그러니까 물과 함께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뇨 증상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가 조금 음식을 짜게 먹고 건강하게 드신 날 어때요? 갈증 나시죠? 당뇨도 똑같습니다. 몸 안에 당 성분이 높아지고 이제 피가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당이 올라가니까 갈증이 많이 나고 소변을 또 많이 보잖아요. 지금 당뇨 증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 증상이 바로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뇨병의 증상은 이 3다 증상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증상만 있다고 당신은 당뇨병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진단은 못 내리고 진단을 내리는 기준은 바로 오늘은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병원 가셔가지고 피검사하는 거 있죠. 피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이 왜 위험한가를 보면은 바로 이 합병증 때문인데요. 자, 이 사람 지금 아저씨를 보니까 얼굴도 지금 창백하고 지금 얼굴도 안 좋고 어디가 아픈 사람 같은데요. 이분이 지금 당뇨병이라는 풍선에 바람을 막 넣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풍선이 곧 터질 것만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면은 자, 뇌로 봐볼게요. 뇌는 뇌혈관 장애라 그래서 뇌졸중, 쉽게 얘기해서 뇌졸중인데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도 있고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도 있습니다. 그래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뇌졸중으로 뭐 쓰러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우리가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 증상이 바로 뇌혈관 장애이고요. 심장으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봤더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심장병이 생기더라란 겁니다. 그리고 눈 쪽으로 가면은 망막증이라 그래가지고 망막에 염증이 생기고 출혈도 생기고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실명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 우리 이제 그 소변을 거르는 그런 기관이죠. 이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변을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노폐물을 몸 안에 가두고 써야 하는 영양분은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석 돌리시는 분 간혹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번 가셔야 되고 병원을 한번 가시면 3-4시간 이상 동안 투석을 돌리면 아주 힘든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합병증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저희가 파란색이 지금 이게 로션인데 발 풋크림이라 그래요. 발에 바르는 크림이에요. 이 크림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당뇨병 우리 첫 화면에서 봤던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제 당뇨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뇨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감각이 좀 둔해지고요. 상처가 나면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상처로 시작은 하는데 이것이 염증이 괴사가 되고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발도 절단해야 되고 그리고 발만 절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염증이 퍼지게 되면은 무릎 이상, 무릎 밑 이런 부위를 보고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큰 장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은 꼭 오늘부터라도 발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발 관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지근한 물로 매일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요. 온도는 30도에서 32도신데 요거는 조금 미지근하다고 뜨거운 물로 절대로 씻으시면 안 되고요. 미지근한 물로 오래 담그셔도 안 돼요. 그래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으시고 충분하게 바짝 말려주셔야 되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그 다음에 보습, 로션을 충분히 바르시는데 중요한 거는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바르시면 안 되세요. 또 습진이나 무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나 발 전체적으로 이제 로션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발톱을 자르실 때는 너무 바짝 자르시면 안 되세요. 조금 여유를 두고 여유 있게 일자로 잘라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둥글게 자르지 마시고 일자로 잘라주시고요. 발을 항상 보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맨발이나 슬리퍼를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면 양말을 꼭 신으시고 발을 보호해 주셔야 되시거든요. 자, 그래서 매일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되나 보면은 발가락하고 발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좀이 있으시면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편안한 신발을 신고 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발 마사지를 간단하게 이제 바닥으로 좀 내려와 보시겠어요? 일어설 수 있게. 어머님들 내려오시고요. 네. 앉으셔가지고 할 거예요. 다 같이 앉아서. 네. 여기다. 이 바닥에. 네네네. 네, 이렇게 그냥 앉으시면. 아니, 어머니 거기에. 네. 자, 제가 요거 드린 거 있잖아요. 네. 발 운동 순서. 요거 순서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자, 마이크 조금 내려놓을게요. 집에 가셔서는 발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 지금 풀크림 드렸는 거 있잖아요. 발크림을 바르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1번 해볼게요. 발등하고 발바닥을 맞잡고 쓸어내리는 거. 네. 8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2번 할 거예요. 자, 발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어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이제 3번 넘어갈 거예요. 발바닥에다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줄 거예요. 자, 4회 눌러주는데 제가 이렇게 신호를 할게요. 자, 하나, 떼시고, 둘, 눌렀다가 떼시고, 셋, 눌렀다가 떼시고, 넷. 네, 지그시 눌렀다 떼시면 되세요. 자, 이제 4번.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눌러줄 건데요. 8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발등과 발뼈 사이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8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는 가로로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위로 쓸어 올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복숭뼈 있잖아요. 여기를 돌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한쪽 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반대쪽이요. 자, 1번부터 쭉 이어서 할게요. 그림 보면서 하나, 발바닥 쓸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 자, 발가락 안쪽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3번 움푹 들어간 부분 눌러줄 거예요.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세요. 하나 떼시고, 둘 떼시고, 셋 떼시고, 넷. 자, 그 다음에 4번 발가락 사이에 눌러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발등을 가로로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쓸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복숭뼈 이제 돌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잘하셨어요. 자, 힘드세요. 집에서 이제 TV 보시거나 쉬실 때 로션 바르시면서 양쪽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퀴즈 한번 해볼까요? 다 마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되십니다. 당뇨병 초기부터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OX 맞다 틀리다 나 안다. 자, 어머니 어떠세요? 오다. 그죠? 어머니는 오다. 혹시 나는 다른 것 같다. 나는 사무장님 S. 답 한번 볼까요? 답은 O가 맞습니다. 당뇨병은 시간을 지체하면 합병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초기부터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식이요법도 있고 운동요법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 약물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혈당이라는 급성 합병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저혈당은 지금까지는 고혈당, 혈당이 높아서 위험했는데 이거는 혈당이 너무 낮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수치는 70 이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방치를 해두면은 의식도 없을 수도 있고요.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저혈당도 아주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 기분도 좋지 않고요. 손도 떨리고 창백해지고 식은땀 나고요. 막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배가 고픈 그래서 막 허기가 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저혈당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 약을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저혈당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방치를 하면은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당을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당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한 방울 먹어야지. 뭐라고요? 설탕이라도 한 방울 먹어야지. 그거 맞습니다, 아버님. 빨리 드셔야 되는 게 설탕이나 꿀도 좋고요. 근데 그거는 집에 있을 때는 가능해요. 설탕도 한 숟가락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외출했을 때 이런 증상을 느끼면 빨리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이 사탕입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주머니에 항상 사탕 몇 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지럽거나 눈맞기 어른어른하고 배가 고플 때 사탕 한두 개씩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음식이나 저혈당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당 떨어졌는데 초콜릿이 좋지 않을까, 아이스크림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초콜릿은 지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흡수가 더디고 혈당을 올리기는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초콜릿도 적합하지 않고 아이스크림도 맞지 않습니다. 저혈당일 경우에는 당분, 그러니까 단순 당이라 그래서 설탕, 꿀, 사탕 같은 거를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보면은요, 딱 세 가지예요. 약물을 드시고 우리 처방을 받은 약대로 처방대로 드시면서 식사 조절하고 거기에다가 운동을 더해서 해주시면 되십니다. 드시는 약의 원칙은 처방된 약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으로 드시면 되고요. 내 마음대로 반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2배의 용량을 드신다든지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어떤 식으로 드셔야 되냐 하면은 다양한 식품을 적절한 양만큼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을 드셨다가 안 드셨다가 아침 걸르고 점심에 많이 드시고 이러시면 당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책자적으로 나온 거고 이 농촌 실적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간식 같은 것도 챙기셔가지고 네. 내 몸을 지키셔야 되세요. 내 몸이 이렇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당뇨도 관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걷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실 수도 있는데 몸이 좀 괜찮다 하신 날은 걷기 운동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햇빛 좋은 날은 한 30분 정도라도 몸에 좀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중요 포인트는 딱 3가지예요. 약물을 드시는데 의사 처방에 따라서 꼭 드셔야 되고요. 쪼개서 드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식사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데 규칙적인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식사 1시간 이후에 한 30분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당뇨병에 대한 거는 이 질환에 대한 거는 마치고요. 영양의사 선생님이 영양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문의할게요. 하나 문의.